2017년도 건설교통과 소관의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준비해 주신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제 건설교통과 소관의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내준 자료에 의하면 택시 자율 감차 보상 사업비가 이제 매년 이렇게 이제 불용되고 있는데 택시 자율 감차 보상 사업에 대해서 증인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 목적이 어떤 목적에서 이 사업을 지금 추진하는 겁니까? 과잉 공급을 해결하기 위해서 적정 택시 대수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근데 지금 2005년, 2006년 이렇게 이제 예산액이 2,600이었는데 지출액은 제로고 불용액으로 2007년도에는 어떻게 됩니까? 2015년도 전액 불용 처리를 했고 2016년도에도 그 전액 2,600만 원 예산을 불용 처리했는데 그 불용한 사이는 자율감차 신청이 없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불용 처리 갔던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2017년도에는 지금 어떻게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3,800만 원에 대해서 두 대분을 지금 세워놨는데요. 2017년도요. 예. 예. 2017년도에 지금 자율감차를 3,800만 원 예산을 세워놨는데 아직 신청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차 신청이 있을 경우에만 저희들이 이걸 할 수 있거든요. 강제로 할 수 없는 사항이라서 지금 그렇게 불용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택시하면 회사 택시, 개인 택시 이제 그렇게 이제 구분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 무주군에서 자율 감차했을 때 그 보상 기준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회사 택시와 구분해서 회사 택시하고 개인 택시와 구분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1,900만 원에 대해서 한 대당 보상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고요.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73대의 무주군 택시가 있는데 27대로 저희들 적정 수준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46대를 감차를 해야 될 필요성으로 대두가 되는데 지금 보상액이 너무나 현저히 차이가 나다 보니까 지금 택시 면허를 양도를 할 수가 없고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감차가 지금 발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 총 운행되고 있는 택시가 몇 대라고요? 등록 택시가 73대입니다. 73대 있고 73대 있습니까 총? 네, 그렇습니다. 개인 택시가 44대, 법인 택시가 33대 그렇습니다. 개인 택시가 43대요? 44대. 44대. 예. 이 부분에서 인근에 있는 진안이나 영동이나 지금 자율 감차하는데 보상 관련해 가지고 혹시 비교 확인해 보신 적 있어요? 아직 미처 그건 못 해봤습니다.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진안이나 영동 이렇게 지금 우리 그러면 우선 무주군의 개인 택시를 이렇게 감차 신청했을 때 네. 보상 기준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한 대당 1,900만 원을 보상하고 있습니다. 1,900만 원이요? 네.
이 재원은 어떻게 됩니까? 재원요? 예. 국비, 군비 구분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비가 대당 390만 원. 그 다음에 군비가 1,510만 원 그렇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하는 건 국비가 780만 원 아닙니까? 혹시? 그것은 2대 분량입니다. 예. 지금 그래서 3,800만 원 예산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무주군은 회사 택시나 개인 택시나 구분 없이 이렇게 이제 보상이 그렇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회사 택시는 기준하는 1,900만 원이고요. 예. 개인 택시는 4,500만 원을 보상하도록. 그 시세가를 해가지고 지금 회사 택시가 1,900이고 개인 택시는 약 4,500만 원 가량인데 그건 이제 시세를 적정 가격으로 이제 이건 기준액이 4,500만 원입니다. 무주군의 이 개인 택시 이렇게 감찰을 하기 위해서 그 감찰한 그 실적이 있어요? 지금까지 4,500만 원이라고 했죠. 이제 뭐 평가를 해서 이제 결정한다고 그러는. 지금 아직은 없습니다. 실적은. 지금 그 개인 택시에 대해서 지금 그 감찰하는데 그 보상비라고 이제 하면 그게 이제 기준하는 게 딱 정해져 있습니까 지금? 그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시세가를 따져봐야 되고요. 이제 약 4,500만 원이라는 돈은 이제 평균액을 저희들이 제시한 그런 금액입니다. 이제 시세가로 한다고 보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이제 택시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전혀 그 모르고 있어요 지금. 지금 혹시 그 무풍에 최근에 뭐 사고로 해서 이렇게 그 지금 택시가 건 2년 이상 이렇게 이제 개인 택시가 세워두고 있는데 그게 혹시 왜 그런지 알고 계세요? 그거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담당 조력을 받아서 그 답변할 수 있으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그 답변하기 전에 그 조금 전에 설명했던 우리가 이제 무주군의 그 택시가 과연 몇 대 정도가 적당한가에 대해서 용역을 한 적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아까 조금 전에 그 결과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용역 결과에 의한 거죠? 예, 적정 택시 대수가 27대로 나타났습니다. 27대. 예. 지금 현재 몇 대죠? 몇 대로 하죠? 73대입니다. 지금 73대가 있고. 그럼 46대를 감찰을 해야 되는 그런 결과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게 전문가 기관에서 용역을 한 결과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감찰을 하려고 우리 행정에서는 뭔가 어떠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뭐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만 이제 그 저희들도 그 시세나 이런 것들을 그 감안해서 줘야 그러니까 되기 때문에 우리 무주군에서 적정 그 지금 택시 대수가 27대라고 그랬는데 46대를 감찰을 해야 되는데 이 용역한 한 지가 굉장히 좀 몇 년 됐죠, 그죠? 2015년에서 그러니까 2015년에 이렇게 해서 그 용역한 결과가 무주군의 택시 적정 대수는 27대, 지금 현재는 73대, 46대를 이렇게 감찰을 해야 되는데 이 용역을 했으면 뭔가를
추진을 해보려고 적정 대수를 맞추려고 용역을 한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는 저 무주군의 택시가 너무 많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그 시범 사업으로 대전시에서 2013년도에 그 시행을 해가지고 이제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라는 지침인데 강제 조항으로 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강제고 임의고 간에 지금 내가 조금 전에 그 확인한 건데 지난도 2016년도, 15년도 지금 감찰을 개인 택시를 감찰을 2대를 했다고 제가 파악을 했어요. 지금 거기도 4,500만 원 정도 이렇게 이제 그 가격으로 개인 택시 기준에서 이제 감찰을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인근에 있는 영동 같은 경우는 8,350만 원 정도 이렇게 이제 각 시세에 따라서 개인 택시 같은 게 이렇게 감찰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 뭐냐? 그 우리가 용역한 결과 무주군의 27대 정도가 택시가 적정하다는 영역 결과에 의해서 다들 자치단체 별로 이렇게 그 감찰을 하고 있는데 우리 무주군은 지금 개인 택시에 그 감찰을 신청했을 때 4,500만 원 이렇게 보상해 준다는 걸 다들 모르고 계세요, 지금. 홍보를 전혀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저도 그 민원 왜 무주군은 그 개인 택시에 대해서 회사 택시에 대해서 왜 감찰을 안 하고 하지 않냐고 여러 차례 그 민원 건의를 받은 적이 있어요.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향후에 그 개인 택시 같은 경우 가격을 이제 책정을 해서 기준하는 가격을 책정해서 한다 그러면 조금 전에 증인께서 말씀하셨던 4,500만 원 요 정도 이렇게 예. 감찰할 생각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예산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내년도에 예산 계상을 하시겠습니까? 예산을 별도로 세워야죠. 이제 예? 그 예산에 대해서 추가 분에 대해서 항상 저희들이 감차 예산이 지금 계속 이월이 되고 반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예산을 별도로 못 세우는데 그렇게 되면 신청자를 받아서 저희들이 그 다음 추경이나 그 본 예산이라도 세워서 그걸 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이 그 홍보를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께서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저희들 지금 택시 업계가 굉장히 어렵다고 들어요, 지금. 예. 그거는 그 여러 가지 이제 경제적 여러 가지 그 요인도 있겠습니다만은 본연이 이렇게 판단해 볼 때는 지금 현재 그 운행되는 택시 대수가 너무 좀 많다. 우리 이제 용역 결과도 무주군에 적정한 택시 대수는 운행 대수는 27대가 적정한데 지금 46대가 지금 감찰을 해야 되는 이런 용역 결과와 같이 그 향후에는 2018년부터 본 예산부터 그 지금 그 감차했을 때 보상 기준을 좀 더 정확히 좀 해서 개인 택시 별도 기준 또 회사 택시 별도 기준 만들어서 많이 홍보할 필요가 있다. 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전혀 이 부분이 홍보가 되지 않아서 지금 감찰을 하고 싶어도 그 하지 못하고 지금 무풍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2년째 개인 택시를 세워두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그래서 그 부분도 다시 한번 그 확인해서 홍보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충분히 인지가 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주공원 조성사업이 우리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죠? 네, 맞습니다. 이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무주공원이 지금 36억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중장기적으로 이제 계속비로 사업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죠, 지방재정법에. 네, 그렇습니다.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이거 받았습니까? 네, 받았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그 목적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아는 대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하는 이유는 앞으로 예측이나 이것을 하기 위해서 5년간 계획을 세우는 걸로 그렇게 하고 예, 맞아요. 우리 증인께서 설명한 대로 효율적인 재원 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서 이제 5년간의 연동화 계획을 이렇게 이제 세우는 겁니다. 지금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얼마로 이렇게 받았습니까, 이게? 18억으로 받았다. 당초에 저희들이 18억으로 받았다가요. 지금 금년도에 사업비가 증액이 되면서 별도로 받았습니다. 작년에 얼마로 받았어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우리 저 무주 공원에 대해서. 18억이라서 안 받았어요. 지금 저희들이 20억 미만이라서 안 받았었는데요. 이제 그것이 사업비가 산정을 해보니까 36억이 소요돼서 올해 그것을 지금 받았습니다. 아닙니다. 투용자 심사도 받고. 아니, 중기지방재정계획. 계획은 수립을 했었습니다. 18억으로 하고 2016년도에 얼마요? 17년도에 전년도에 36억으로 올해 전년도에는 18억으로 돼 있었는데요. 지금 이제 설계가 36억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걸 변경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본 의원이 정확히 무주군 중기지방재정계획 자료에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자료를 안 갖고 계신 것 같은데 2016년도에 무주군 도시공원 조성 사업 해가지고 16년도에 그 일식 해가지고 이제 이 도시공원 조성 10개소 해가지고 83억으로 일괄 이렇게 받았어요. 그죠? 이거 봤습니까? 확인하고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좀 담당자는 답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옆에서 조력을 좀 해주시고요. 근데 2017년도에는 무주군 도시공원 조성 사업 해가지고 그 일식 해가지고 도시공원 조성 사업 10개소 해가지고 이제 20억으로 이렇게 20억으로 예, 받았고요. 이거 지금 확인되십니까, 이거? 확인되는 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확인이 되는 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확인이 돼야만 지금 10개소라고 돼 있는데 이게 도시공원 조성사업 10개소라고 2016년도에도 10개소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보면 또 2017년도도 10개소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지금 10개소라는 게 어떤 겁니까? 일식 도시공원 일식 해가지고 10개소라는 게 어떤 걸 말하는 거죠? 중기지방재정 계획 자료에 정확히 확인되는 겁니다. 이거. 확인 후에 그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담당 조례가 안 됩니까? 돼야만 다음 질의를 할 수 있는데 이제 조금 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는 건 그 효율적인 재원 배분과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서 5년간의 연동화 계획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뭔가 정확해야죠. 그래야 재원 배분도 정확히 되고 재정 운영도 효율적으로 이렇게 수립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36억이면 우리가 이제 중장기 사업을 또 대단위 사업을 이렇게 추진할 때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서 거기와 연계해서 투용자 심사, 투자 심사라고 이제 바뀌었는데 투자 심사를 하도록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투자 심사를 했습니까? 예, 금년도 했습니다. 2017년도에 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체 투용자 심사로 40억 미만이기 때문에 자체 투용자 심사를 하신 예, 겁니까? 군 심사를 했습니다. 예? 군에서 심사. 예, 군 심사, 의뢰 심사가 아니고 자체 심사. 예. 또 이렇게 보면 투용자 심사에서는 이게 이제 그 재원이 이거 어떻게 되죠? 우리 총사업비 36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공원에 대해서는 전에 군비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이 없습니다. 국비 지원이 안 되죠. 예. 국비를 지원받게 되면 공유성 관리 계획을 또 의회에 특혜해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공원 조성 사업에서는 전액 국비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자체 재원으로 하도록 하는? 예, 국비 지원이 전혀 안 되고 자체적으로 하라는 그런 게 전액 그런 게 자체 재원으로 그 규정하고 있는 게 있어요? 예, 그 도시계획 사업은 그 지자체 예산으로 하도록 하는 그런 규정하고 있는 게 있냐고요? 예, 있습니다. 그 차후에 그 규정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 규정을 메모 꼭 하세요. 옆에 규정을 좀 제출해 주시고. 그래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36억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받았고 지금 36억이라고도 과장께서 설명하셨으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20억으로 받았습니까? 아까 옆에 조력 받아서 답변하시는데 20억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좀 정확히 뭐가 확인이 돼야만이 본의원이 이 질의를 다음 질의를 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 그거 확인해 주시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도시공원해 가지고 일시해 가지고 20억으로 이렇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반영돼 있고 우리 또 증인께서 설명하는 건 총사업비가 36억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투용자 심사 받은 건 25억으로 지금 투용자 심사를 받았습니다. 지금 어떤 거에 근거를 해야 됩니까? 투용자 심사는 36억으로 받았습니다. 2017년도 9월 19일 날 투용자 심사 받은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9월 19일 날. 본의원이 자료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25억으로 돼 있는데 이게 조금 전에 그 36억으로 받았다는 거 이거 좀 나와서 잠깐 전해주세요. 담당 그리고 좀 가지고 오세요. 그럼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우리 증인께서 답변을 잘못한 겁니까? 저희들이 그 총사업비가 36억 원으로 지금 나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투용자 심사 설명을 했기 때문에 지금 36억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지금 정확한 금액을 제가 지금 확인은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게 확인해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아니 하겠습니다. 지금 그 자료가요. 우리 투용자 심사 결과입니다. 그게 각 우리 그 건설교통과만 있는 게 아니라 타부서까지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투용자 심사 결과입니다. 그게 자료 조금 전에 그 출력을 해가지고 기획조정실 예산계에서 지금 가져온 거예요. 이건 확인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아니 증인께서는 모든 걸 다 확인하신다고 한다고 그러면 아니 그 하유 종류관도 지금 금액이 똑같은데 이게 혹시 오타인지도 모르니까 예, 그걸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의원님, 정확한 감사가 되려면은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증인께서 자리가 확보 안 된 부분은 좀 준비를 할 수 있고 그럼 중지를 한 10분 동안 할까요? 그게 낫겠는데 그 제대로 답변이 안 돼서 감사가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네. 본의원은 질의를 네. 다음 순서로 하도록 하고 그 다른 의원님들 질의를 하든지 아니면 정의를 하시든지 하셨으면 되겠습니다. 일단 자료 확인을 하기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를 10분 동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 동안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복귀하겠습니다. 네, 증인께서는 자료 준비 다 됐습니까? 네, 준비됐습니다. 이혜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본의원도 올라오면서 본회의장 올라오면서 자료를 받았는데 2015년부터 17년까지 투자심사 결과를 이렇게 달라고 해서 이제 그 근거로 질의를 했었는데 지금 자료를 확인한 결과 지금 예산계에서 자료를 잘못 줬다고 지금 이렇게 자료를 다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채용자 심사 사업비는 36억으로 지금 네, 그렇습니다. 채용자 심사를 받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의회 의결 대상이 사업입니까? 아닙니까? 그것은 의결할 필요는 없는 사항이고요. 지금. 이제 관련 규정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6호에 보면 기반시설이란 항목이 있습니다. 그 제외 항목이 있는데 거기에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등 교통시설하고 광장, 공원, 녹지 등 공간시설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원이라고 해서 이제 의회 이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제외 대상이라는 그런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명 중에 사랑의 공원이라고 지금 이제 우리 문화관광과 소관에 이제 사업이 이루어지는데 그것도 공원인데 거기도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제외 대상입니까? 그것은 지금 사랑의 공원이 제가 어떤 공원인지를 정확히 우리 이제 모르겠는데 남대천 일원하고 무주현 터미널 앞쪽으로 이제 추진되는 그런 인공폭포하고 함께 이루어지는 사업들인데 그것은 아니고요. 이제 저희들이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그런 공원에 한해서 그렇게. 그러면 이 무주공원 지금 그린공원을 하겠다는 그 사업은 지금 용도 지역으로는 그가 공원 지역입니까? 어떤 용도 지역은 어떤 지역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언제 도시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여기가? 저희들이 77년도에 지정을 했습니다. 현재 본연도 관련 규정을 공원 지역이라서 공원 시설이라고 해서 이제 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외 대상이라는 규정 내용을 잠깐 확인을 했었는데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예, 알겠습니다. 대해서. 지금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질의했던 중기 지방 재정 계획에 대해서 지금 어떤 계획이 정확한가에 대해서 좀 정확히 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20억을
10개소로 한 부분은 도시공원을 지금 중장기 계획 기간 내에 10개소를 하겠다는 그런 의미이고요. 그 지금 무주공원만을 가지고 투영자를 하는 건 아니고요. 무주군 도시공원 조성 사업으로 저희들이 그걸 받았습니다. 무주군 도시공원. 예. 저희 도시공원이 지금 16개소가 있거든요. 무주군에. 16개소가 있는데 지금 그러면 무주 지금 그린공원 그 반딧불 아파트 그 일원에 지금 하는 사업이 그러면 무주 이건 무슨 무주공원입니다. 거기가. 그가 무주공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무주공원은 조성 사업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그게 36억입니다. 36억입니까? 예. 이렇게 일괄 그러면 이 사업 속에서 공유성 관리 계획이 대상되는 사업이 있고 도시공원 중에 공원 조성 사업 중에 그 의결 대상되는 사업도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포괄적으로 중기 지방 계획을 받는 게 이게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그 저희들이 그 16개소 도시공원이 있는데요. 6개소는 지금 완료가 됐어요. 그래서 그걸 제외하고든 10개소를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도시공원 외 지역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도시 외 지역은 저희들이 그 관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요. 도시공원만. 네, 도시공원에서만 예, 예. 그 공원 사업을 추진했을 때 그 이제 우리가 이제 투용자 심사를 제외한다라고 할 수 있는데 예. 도시공원 외 지역에 공원을 만든다고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거는 의회 공유성 관리계획 의결 대상이 되는 사업입니까? 지금 그것도 국토계획에 그것은 결정 고시를 하면 대상이 되는데 결정 고시를 비도시 지역인가 안 하면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비도시 지역에서는 도시계획 도시공원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공원 지정을 한 경우에만 지정을 받으면 제외를 시켜주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10개소 중에는 예. 도시계획 외 지역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다 이 안에 10개소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럼 이 지역이 앞으로도 이제 어떤 사업을 그 중장기적인 사업을 대규모 사업을 한다고 해도 의회 의결 공유성 관리계획 제외 대상이 되는 겁니까? 계속?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뭐 규정에 의해서 이제 답변을 하시는 그렇다고 그러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무주군 건설공사 부실 시공 방지 조례, 이 조례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우리 건설교통과 소관의 조례인데 무주군 건설공사 부실 시공 방지 조례. 예, 있습니다. 이 조례의 목적은 무주군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 부실 설계 및 부실 시공을 방지하고 성실 시공을 정착시켜 완벽한 건설공사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그런 목적으로 조례가 이렇게 제정이 되었습니다. 내용 아시죠? 네. 예. 이제 보면 제3조에 보면 공사 시행 시에는 주민감독제를 반드시 운영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규에도 되어 있고 지금 우리 주민감독제 운영 관련해 가지고 증인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감독제는 그 본 사업에 대해서 그 주민감독을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임명을 해서 주민감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 현장마다 다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실 시공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조례를 설정을 했습니다. 예, 본의원도 이 조례는 꼭 필요하고 그 조례를 활용을 잘하면
정말 우리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필요한 조례라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거기 이제 보면 그 6조에 부실 측정반 그 반장은 과장급으로 반원은 담당급으로 이렇게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이제 무주군 그 건설공사 부실 시공 방지 조례 6조에 보면 그 부실 측정반에 가지고 반장은 과장급으로 반원은 담당급으로 이렇게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구성이 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지금 지정되어 있지는 않고요. 앞으로 그 부분은 지금 과장이 전체 측정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고요. 이제 그런 부분은 아니, 여기서 이제 과장이 전체를 측정한다라고는 아니고 그런 반을 이렇게 이제 구성한다라고 구성원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구성을 해서 앞으로는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이제 그 부실시공 방지 조례에 이렇게 이제 그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그 부실 측정반을 이렇게 이제 운영하도록 되는데 현재는 그 운영을 안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죠? 예, 측정반은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 향후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검토해서 저희들이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 주민감독제 자체를 전혀 실시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 일부는 시행을 했는데 지금 요 근래 또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챙겨서 얼마 이상의 사업을 정하든지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떤 내부 규정이 필요하다면 규정을 만들어서 우리 관내에서 무주군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 건실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조례에도 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조례가 운영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조례를 폐지하든지 운영에 필요하다고 하면 이 조례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 조례대로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되어 있는 만큼 향후에는 그 무주군의 건설공사에서 견실 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조례대로 이렇게 그 부실 측정반을 이렇게 구성해서 그 주민 명예감독제와 함께 주민감독제와 함께 이렇게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2014년도 12월 31일 우리 집행부에 제안한 조례, 무주군 군계획 조례에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정례 때 조례안 심의 때 본의원이 질의했던 사항이고 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이제 용건만 이렇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례가 개정한 후에 조례 여기 이제 주요 내용이 공동주택과 관련돼서 공동주택과 그린 시설의 이제 연면적 비유하는 게 당초에는 90 공동주택이 90, 그린 시설이 10%. 2014년도 12월 31일 날 개정한 후에는 공동주택이 70 이내, 그린 시설이 30% 이상 이렇게 이제 조례가 개정이 되었는데 그 후에 연면적 10.41%로 이렇게 해서 이제 인허가가 나간 적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관련해 가지고 뭐 어떻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조례대로 하면 그 지금 잘못 허가가 나간 거잖아요, 그죠? 기준에 안 맞게, 규정에 안 맞게, 조례에 안 맞게 어긋나게. 지금 어떻게 그 저희들이 허가 나간 그것을 거지 추진하고 빠르게 있습니까?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지금 그 뒤에 조정이 일부가 됐었는데 그 프로테이지 조정이 있었는데 이걸 저희들이 취소나 이런 걸 시킬 수는 없는 입장이고 지금 저희 그때 담당했던 직원이 그 제재를 받는 그런 쪽으로 지금 돼가고 있습니다. 예, 제재가 다는 아니고요. 제재가 다는 아니고 만약에 그렇게 나가서 그분들이 새로운 설계를 또 새롭게 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그 피해도 있을 거 아닙니까? 설계를 전체적으로 새로 해야 그것을 되는. 바로 잡을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나간 그대로 시행을 할 뿐이고 저희들이 지금 착오에 의해서 그것이 진행이 됐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30%로 다시 잡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아, 그러면 이미 나간 거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럼 10.41%로 이제 그린 시설 10.41%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까? 23.3%로 중간에 변경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 당초에는 10.41%로 나갔다가 네, 그렇습니다. 공동주택을 축소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게. 네, 아무튼 저희들이 변경 승인을 해준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요건이 맞지 않는데 그냥 그렇게 추진을 하겠다 그 사업은 그것은 저희들이 조정을 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요. 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직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재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혹시 우리 이제 그 몇 년 된 지난 일이지만 무주군에서 이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은 오류 발생으로 해가지고 무주군을 상대로 해가지고 그때 소송된 사건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못 들었습니다. 당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에 토지 이용 그 계획 확인원에는 우리 이제 그 민원봉사과에서 그 발행하는 그 이용 확인원에는 관리 지역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상은 여가 그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중간에 사실 여부를 확인해서 국립공원 측에 적발로 해가지고 무주군에서 허가 취소를 한 적이 있어요. 무주군에서.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건축주가 무주군 상대로 이제 소송을 했는데 그 결과 대부분 판결 결과 무주군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래가지고 설계비부터 해가지고 전체 소송 비용 2,600여만 원 포함한 그 손해배상을 1억 8천여만 원 정도 총 무주군비 2억 1천만 원 정도로 이렇게 이제 우리 무주군에서 그 손해배상을 해준 적이 있는데 이거하고 비슷한 결과라고 보는데 본연은 그렇다고 하더라도요. 저희들이 이것을 취소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만약에 근데 이번 일만 놓고 뿐만 아니고 향후에 이런 일이 있을 때 잘못 나간 거에 대해서는 그 향후에도 이런 일이 또 우리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관례나 사례가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저는 원칙적으로 그 이미 잘못 나간 허가에 대해서는 취소를 하고 요건을 맞춰서 새로 사업 신청을 해서 새고 인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본연은 그렇게 그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람직하다고. 그것은 제가 뭐 자문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만 제 소견으로는 그건 아니고 일단 한번 허가가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 번 허가 나갔다 이해보다 이제 이게 실수에 의해서 나갔던 어쨌든 저희들이 그 공무원이란 책임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징계위원회 회부가 되고 그런 부분 때문에 그게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뭐 더 이상은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만은 그걸 취소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허가가 잘못 나갔는데 요건이 안 맞아서 잘못 잘못 나갔어도 그것은 실수해서 그러면 뭐 나간 거기 앞으로 때문에 무주군에서 이런 인허가 관련해 가지고 그 담당자 착오해서 잘못 나갔다 그러면 전부 인정을 하고 담당자만 이렇게 그 처벌하고 행정처벌만 하면 되는 겁니까? 그렇게 처리하는 거예요? 형사처벌도 원래 따르게 돼 있습니다. 공무원은.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행정절차는 그렇게 되는 거냐고요. 실수 이 의해서 부분에 나갔다 대해서는 하더라도 이 예. 부분에서는 앞으로도 단 이번 건만 있는 게 아니고 향후에도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이렇게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 관련해서 이제 본의원이 이제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제 질의도 했었는데 이제 당초에 이제 우리가 이제 90에서 70으로 30에서 10%로 연면적을 이렇게 이제 수정할 때 그 목적이 경관을 보호하겠다는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조례 개정을 했다고 하였고 두 번째는 교통량 어떤 체증을 염려로 해서 이제 그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렇게 30%로 이렇게 바뀌었을 때 조정을 했을 때 지금 그러한 부분들이 경관이라든지 교통체증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전부 이제 해결된 겁니까? 저희들이 그 상업 지역 내에 그런 30% 제한을 둔 거는 저희들이 그 아파트나 이런 부분들은 주거 지역에 지으라고 저희들이 정하고 있고 이건 상업 시설만을 위주로 하라고 상업 지역으로 저희들이 묶어놓은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다만 다가구 주택이 30%를 했을 때 그 주상복합이나 이런 걸 했을 때 가능하다는 얘기지 원칙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우리가 이제 90에서 10으로 되어 있을 때 일반 상업지역 내에서 그 조례를 개정하는 그 목적이 제한하는 사유가 첫 번째가 경관을 보호하겠다는 그런 목적이었었고 제한하는 목적이 두 번째가 교통난 어떤 교통체증을 이렇게 고려해서 그렇게 연면적 비율을 그렇게 개정했다고 했는데 지금 그렇게 개정했을 때 그러한 부분들이 해결이 되냐 이런 말이에요. 그것은 본의원이 판단할 때는 오히려 교통체증이라든지 경과는 전혀 지금 건축허가 나갔잖아요, 그죠? 30%에서 연면적 30% 요건을 갖춰서 나갔잖아요. 예. 그렇지만 경관을 보호한다고 30%를 올렸다고 그랬는데 그린생활시설을 그것은 이제 의원님께서 서로 입장 차이겠지만은 상업지역 내 주거시설을 만들지 말라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그 지역은 진짜 그렇다고 한다고 그러면 그 용도 지역을 새로 지구 지정을 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해결해야지 지금 개정하는 그런 연면적 가지고는 일반 상업지역 내에서 연면적 비율 가지고는 경관이라든지 교통체증이라든지 이러한 걸 전혀 그 효과를 거둘 수 없는 그런 개정이었다고 본의원은 그렇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에 우리 환경산림과의 관련된 조례, 경관 보호를 위해서 그 건축물 높이라든지 또 최근에 조례가 이제 제정된 그런 조례나 어떤 규정에 의해서 그런 방법을 해결하려고 했어야지, 예? 경관 보호라든지 교통체증이라든지 지금 일반 상업지역 내에서 연면적 비율 가지고는 전혀 경관 보호라든지 교통체증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계속 그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그걸로 훼손을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저희가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그 내년도 그 3억 5천의 본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경관지구나 미관지구를 저희들이 설정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 같이 아무튼 어떤 집행부에서 어떤 조례안을 이렇게 개정할 때는 그 충분한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그 조례안을 부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본연 질의를 마치고 보충 질의 때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혜연 의원입니다. 우리 건설교통과 소관에는 우리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게 몇 개 조례가 있습니까, 혹시? 대략적으로? 전체 조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건설교통과 소관하는 조례. 이제 그 조례 중에 무주군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혹시 내용 알고 계신가요? 예. 이제 이 조례에 의하면 그 무주군수는 그 농촌용수구역의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운영 계획에 대해서 수립되어 있습니까? 그건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무주군 범죄 예방 디자인에 관한 조례, 이 조례에 의하면 군수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포함된 범죄 예방 디자인 기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무사항이고 강제로. 이 관련해서는 기본 계획 그 수립을 했습니까?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우리 우주군이 아직 생활에 대해서는 안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안 했는데 그 계획도 저희들이 포함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무주군 5개 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서 보면 군수는 수요 조사를 거쳐 정비 시범 구역의 지정 목적, 명칭, 위치 및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및 예산 지원 광고물 등의 디자인 등이 포함한 사업 시범 사업이라고 한다라고 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정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하지 않았는데요. 아니죠. 이건 수립해야 한다라고 돼서 임의 규정이 아닙니다. 수립해야 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의무조항이죠. 2018년도에 저희들이 정비 시범구역 지정 필요 여부를 이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정할 경우에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의조항이 아니죠. 의무조항이잖아요. 그래서 수립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조례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본연이 이렇게 이제 우리 건설교통과 소관에 소관하는 조례를 이제 세계 관련된 조례를 설명을 드렸는데, 이 관련된 조례에서는 의무사항이잖아요. 그죠? 의무로 기본 계획 및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계획도 안 되어 있고 기본 계획도 안 되어 있고, 이 조례가 계획 수립이나 계획이 필요 없다고 보십니까, 증인께서는? 아니죠. 지금 이제 앞으로는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필요 여부를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들이 정비 이 시범 조례 관련해서는 상위법이나 이렇게 해서 이임된 조례잖아요, 그죠? 그래서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다 의무상으로 이렇게 제정된 조례라고 보는데 맞습니까? 이 법률에 보면은 이제 4조 3항 규정에는 지정할 수 있다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건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조례에는 그렇게 못이 박아져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정확히 좀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 계획 자체가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그러면 조례를 개정해서 수립할 수 있다라고 하든지 개정을 하든지, 강제 조항이 아니고 임의 조항으로. 본연이 조금 전에 설명했던 무주군 농촌 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여기도 보면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법에서 이임된 의무조항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렇습니까? 이제 법률에 이제 그렇게 돼 있었던 그러니까 부분이고요. 아니, 조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립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요. 예. 그것은 해야 이제 한다라고 그러면 모집할 게 어떻습니까? 있다면 할 수 저희들이 있다 그러면 어떤 그 선택의 여지가 있겠지만 수립해야 한다고 그러면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의무사항이잖아요. 그죠? 네, 법에서 있는데. 2018년도에 정비 시범구역을 지정해서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의원이 지금 세액에 관련된 조례를 그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에는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또 기본계획을 이제 수립해서 시행해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마찬가지로 그 5개 항목을 관련해서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반드시 뭐 계획이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필요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증인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2018년도에는 이 관련된 어떤 예산이라든지 이런 수반되는 부분들에서 그 예산 반영을 해서 계획 수립을 하시겠습니까? 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해서 이 조례가 정한 이러한 부분들이 그 기본 계획이라든지 그 계획 수립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조례 규정에 맞도록 이렇게 계획 수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